문제를 좀 보죠. 문제를. 참고로 문제는 안 올려줍니다. 문제의 답안은. 왜 안 올려주느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답이 다 있으면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보면서 여러분이 그 퀴즈의 대상 문제는 여기 논의 안 해요. 퀴즈의 대상 문제는 논의 안 하고 퀴즈의 대상이 안 되는 것들만 여기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퀴즈 대상이 되는 건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는 문제. 자, 이 문제는 4절 링크의 그 길이가 0.2, 0.4, 0.6, 0.6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가능한 조합을 갖다 구성해서 한번 스케치해봐라. 그런 얘기죠. 즉, 짧은 링크가 1번 링크가 될 수도 있고, 긴 놈이 1번 링크가 될 수도 있고, 약간 긴 놈이 두 개 있죠. 0.6. 중간 놈이 베이스 링크가 될 수도 있고, 베이스 링크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게 키네마틱 컨버전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려보고, 이런 애들이 지금 이렇게 네 개로 이루어진 게 그라쇼프 로를 만족하냐 하고 물었죠. 그라쇼프 로는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거 더한 게 나머지 두 개보다 작아야 된다. 그걸 만족해야 그 다음에 컴플리트 레볼루션이 가능한 그런 기구가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그거 만족한다고 해서 항상 컴플리트 레볼루션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죠. 필요 조건일 뿐이다. 충분 조건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제일 작은 이게 S라고 표시한 건 보통 쇼티스트, 롱기스트죠. 그다음에 이게 중간, PQ는 중간. 그래서 제일 큰 게 0.6이고 제일 작은 게 0.2고 중간이 0.4, 0.6. 그라쇼프 로에다가 집어넣어서 보니까 0.2 더하기 0.6, 제일 작은 거 더하기 제일 큰 거는 중간 거 두 개 더한 거보다 작으니까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얘기한 대로 그려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6가지 컨비네이션들을 쭉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작은 놈을 갖다가 여기를 베이스 링크로 해서 하는 그런 경우 이게 두 개의 링크가 드래그 링크 메커니즘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드래그. 이것도 제일 작고 단지 여기는 지금 제일 큰 게 두 개가 있고 중간이 커플러가 0.4짜리였는데 이거를 0.4로 쓴 거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여기 큰 놈을 갖다가 베이스 링크로 썼어요. 그리고 요 제일 작은 놈을 이렇게 인풋 링크로 이렇게 돌려서 하게 되면 얘가 아웃풋 링크가 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크랭크 락커 메커니즘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큰 놈을 베이스 링크로 썼고, 요 두 개가 작은 놈 베이스 링크로 쓴 거고, 요거는 큰 놈 베이스 링크로 쓴 거죠. 두 개가, 요 두 세트가.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놈을 인풋 링크로 쓴 거 마찬가지인데 얘하고 순서가 바뀐 것 뿐이죠. 순서가 바뀐 것 뿐이에요. 얘도 이렇게 하면 얘도 왔다 갔다, 이놈이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종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간 크기의 놈을 갖다가 베이스 링크로 썼을 경우, 요거를 이제 고정시켰을 경우, 그랬을 경우는 얘네 둘이 이렇게 못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더블 락커 메커니즘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 거를 그 베이스 링크로 쓴 그런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 거를 요거 인풋 링크, 제일 작은 거 인풋 링크 썼고, 제일 큰 거 두 개가 움직이는데, 이것도 역시 크랭크 락커 메커니즘이다. 이거 돌 때
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 가지 종류의 컨비네이션이 나온다. 크랭크 락커, 드래그 링크, 그 다음에 더블 락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 종류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본 그런 케이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4절 링크에 이게 대표적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뭐 이런 종류의 저게 나오면은 이게 제일 어려운 거는 드래그 링크가 제일 어렵죠. 이게 머릿속으로 얘가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잘 그려지지가 않아서 약간 좀 여러분들 중에 일부 이런 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제외하고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다행히도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쉽게 얘가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스에서는 뭐 그런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젝트를 할 때 그런 소프트웨어를 하나를 정해서 그거 가지고 뭘 해보겠다. 그렇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 오픈되어 있는 서브젝트도 오픈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제고 요거 세 번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요게 인풋 링크죠. 요게 인풋 링크예요. 그래서 이 인풋 링크고 여기서부터 A2부터 여기 B2까지 요게 이제 커플러고 요게 이제 아웃풋 링크입니다. 그렇게 생기는 건데 이 인풋 링크가 이렇게 돌 때 회전할 때 이 아웃풋 링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커플러는 얘가 아웃풋 여기 왔을 때 여기까지 가는 거고 이렇게 도는데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주어지는 모든 그 링크들의 재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게 이게 베이스 링크에 해당하는 이름이 10인치다. 이게 10인치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인풋 링크가 크랭크, 보통 이걸 크랭크라고 얘기하죠. 크랭크 이렇게 돌아가는. 인풋 링크가 이제 크랭크인데 요거의 길이는 2.5인치. 그 다음에 커플러는 인풋과 아웃풋을 연결한다. 그래서 커플링이라는 게 이렇게 연결한다 뜻이죠. 그래서 커플러 링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플러 링크. 용어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용어도. 그래서 커플러 링크의 길이는 9인치. 그리고 아웃풋 링크의 이거 락커. 아웃풋 링크가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락킹 모션 한다. 그래서 락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의 길이는 7.5인치다. 자, 이랬을 때 이 링크를 그려서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앵글, 전달각에 이 링크가 작동하는 동안에 전달각이 최대값이 될 때와 최소값이 될 때의 그 값들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주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글 포지션에서 토글 포지션이 뭐라고 그랬죠? 토글 포지션이 거의 거기서 아웃풋 쪽의 링크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지는, 인풋이 돌아가는데도 아웃풋 쪽에는 거의 움직임이 0으로 되는, 그래서 인풋 쪽에 모션이 굉장히 큰데 아웃풋 쪽에서는 모션이 거의 없다는 얘기는 이쪽에 들어가는 힘을 조금만 줘도 저쪽에는 엄청나게 큰 힘이 걸린다. 그런 얘기를 했죠. 워크 양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토글 포지션이 인풋 링크가 굉장히 많이 움직여도 아웃풋 링크 얘는 거의 안 움직이는 그런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포지션 어디, 예를 들면 이런 포지션인 거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풋 링크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커플러하고 인풋 링크가 이렇게 평행하게 두 개가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는 이 포지션을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얘는 거의 여기 움직이는 양이
거의 미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얘가 움직이는 게 미세할 거다라는 그 감각이 또 안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자기 장래를 좀 잘 고민해 봐야 돼요. 그거는 그 정도는 좀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그 직관은 있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없으면은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관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모자라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뭐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불행하게 생각할 필요 없죠. 내가 무슨 모차르트처럼 그렇게 뭐 악상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아서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게 다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적성에 맞는 길을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를 나오고도 내가 기계공학과 졸업할 때까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진짜 그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적성에 안 맞는 걸 너무 많이 느꼈다. 물론 그걸 기계과에서 배우는 과목 자체가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적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의 의미가 공부하는데 힘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적성에 맞는 사람도 공부하는데 힘듭니다. 맞는 사람도. 근데 남들은 예를 들어 3시간 공부하면 될 것 같다가 나는 사흘을 공부해도 못 쫓아가겠다. 그러면 그건 적성에 안 맞는 거죠. 그건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자기 적성에 맞는 거를 찾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졸업하고 나서 나는 그런 앉아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뭐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만나는 게 좋다. 그러면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잘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뭐 기술 영업 쪽으로 가면 돼요. 기술 영업 쪽으로. 영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버는 부서가 회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서예요. 돈 버는 부서가. 그래서 그렇게 자기 적성을 잘 찾아가면 되니까 내가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로를 고민하라고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 자기의 올바른 진로를 잘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 사람이 못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중에서 뭐 미술 못 그린다고 해서 못났다는 소리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미술 못 그리는 사람 여기 많을 테죠. 또 음악 잘 못하는 사람, 뭐 박자 잘 못 맞추는 사람이 많겠죠. 그렇다고 해서 못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하고 자기 적성을 잘 찾아가라. 역학과 관련해서 적성이 안 맞는 경우 있어요. 직관이 안 맞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토글 포지션이에요. 이렇게 되면. 근데 또 다른 토글 포지션이 어디냐면 이 아웃풋 링크가 이쪽까지 왔을 때 이 커플러하고 이 인풋 링크가 두 개가 또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쪽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도 여기서 거의 안 움직이죠. 이쪽에서 거의 안 움직이죠. 그래서 이쪽이 또 하나의 토글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 A2 이쪽하고 이 A4하고 얘가 두 개가 토글 포지션에 해당하는 겁니다. 토글 포지션에 해당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그때 크랭크 앵글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A2에 왔을 때 요 크랭크 앵글, 요거하고 요 A4에 왔을 때 크랭크 앵글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만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랭크 앵글을 구해라. 그리고 트랜스미션 앵글, 그때 트랜스미션 앵글도 구해라. 이게 이 토글 포지션에서의 트랜스미션 앵글들, 또 이렇게 토글 포지션에서의 트랜스미션 앵글, 이걸 구해라.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미니멈이 되는 건 이게 미니멈이 되지 않죠. 토글 포지션에서 미니멈 안 되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됐을 때가 미니멈이 돼요. 이렇게 됐을 때가. 그랬을 때 여기 더 작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 미니멈이 되고 언제 맥시멈이 될까? 그러니까 여기 A3에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이게 또 트랜스미션 앵글이 또 맥시멈이 되죠. 그러니까 그 미니멈과 맥시멈 구하는 문제와
트랜스미션 앵글의 미니멈과 맥시멈 구하는 문제와 토글 포지션에서의 트랜스미션 앵글들 구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완전히 그것만 알고 나면 언제 맥시멈이 되고 언제 미니멈이 되는지 그것만 알면은 그냥 삼각함수 관계식으로 구하는 거죠. 삼각함수. 예를 들면은 이 밑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A1에서 미니멈 값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A1에서 여기 이렇게 됐을 때가 요 A1이 요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베이스 링크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이게 아까 10인치라고 그랬고, 요게 2.5인치라고 했던가요? 그러니까 요건 7.5인치가 되는 거죠. 7.5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요건 커플러 링크의 길이 아까 9인치라고 그랬는데, 9인치. 그 다음에 이거 7.5인치. 그러니까 9, 7.5, 7.5. 7.5, 7.5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랬을 때 요거의 트랜스미션 앵글 구하는 거죠. 삼각형 길이 구해주고 여기 각도 구하는 거는 이 코사인 정리에 의해서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죠. 코사인 정리. 그래서 코사인 정리식 쓴 겁니다. 코사인 정리식. 세 개의 변의 길이하고 코사인 정리 다 까먹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코사인 정리 많이 지오메트리에서 많이 쓰는 거죠. 사인 정리, 코사인 정리 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인 정리, 코사인 정리 가르치고 있을 수는 없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게 다 까먹었으면 다시 잘 살펴보세요. 찾아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요 코사인, 그때 요 제일 미니멈에서 감마 값, 트랜스미션 앵글 값을 갖다가 A1 포지션일 때 값을 나타내서 감마 1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 정리에 의해서 코사인 감마 1 값이 이렇게 구해지니까 감마 1은 53.13도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맥시멈이 됐을 때는 아까 A3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A3는 이쪽, 여기 갔을 때가 A3 이쪽으로 갔을 때인데, 그래서 여기 A3,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죠. 그러면 이게 지금 10cm고 여기 또 2.5cm니까 이 삼각형은 12.5cm가 되고 요거는 어플링크 7.5, 그 다음에 요거는 9. 그러니까 9, 7.5, 요건 12.5 이런 삼각형이 또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의 각도를 또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코사인 정리로 해가지고 코사인 감마 3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맥시멈 그 값이 감마 3 값이 98.09도다. 그래가지고 맥시멈 트랜스미션 값과 미니멈 트랜스미션 값을 구했습니다. 맥시멈과 미니멈 값을 구했습니다. 자, 아까 토글 포지션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토글 포지션 A1일 때라고 했죠. 이렇게 여기 A2일 때가 첫 번째 토글 포지션. 그때 저 끝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있을 텐데, 그랬을 경우에 그때 삼각형은 어떻게 돼요? 그때서 이것도 삼각형이죠. 여기서부터 여기 A2, 여기까지 B2까지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A2 2.5에다가 요거 커플러 링크, 그러니까 아까 9라고 그랬죠? 이게 11.5가 되죠. 이게 11.5, 7.5, 요거는 10. 요 삼각형에서 요거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러니까 다 뭐 쉬운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요 각도, 요 크랭크 앵글 각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코사인 정리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죠. 둘 다. 트랜스미션 앵글과 토글 포지션에서 트랜스미션 앵글과 트랜스미션 앵글 감마 2와 이게 크랭크 앵글 psi 2. 이건 psi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쓴 건 psi. 여러분이 파이는 이렇게 생긴 게 파이고, 파이. 이게 파이고, psi는 이렇게. 이게 psi입니다. psi. 그래서 psi 크랭크 앵글 인풋 앵글을 표시할 때 이 psi를 많이 씁니다. psi를 많이 써요. 인풋 앵글 할 때. 아웃풋을 이 파이를 많이 써요. 아웃풋은. 트랜스미션 앵글은 이 감마를 많이 쓰고, 뭐 꼭 그걸 쓰라는 법은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이 기구와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비슷하게 쓰면은 서로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게 쓰기 시작하면은 골치 아프죠. 물론 그게 꼭 뭐 푸사이를 꼭 인풋으로 하고 파일을 아웃풋으로 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 일종의 그 어떤 관습, 관례로 하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보니까 푸사이2는 뭐 40.05도 똑같이 다른 또 토글 포지션에서 마찬가지로 감마4와 푸사이4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푸사이4가 228.58도. 그러면 푸사이4하고 푸사이2하고 차이가 여기서 보면은 푸사이4하고 푸사이2하고 차이가 결국은 여기서 이게 제일 저쪽까지 간 케이스고 이게 제일 이쪽까지 온 케이스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 얘가 이렇게 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얘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 다시 돌아가죠.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 포워드 방향으로 어드밴스 방향이라고 하면은 어드밴스 됐다가 다시 리턴하는 방향이라고 그러면 이 시간이 더 길죠. 이게 리턴하는 게 더 빠르죠. 이런 메커니즘을 퀵 리턴 메커니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같은 속도로 돈다면 같은 각 속도로 돈다 그러면 각도의 크기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결정이 되니까 어드밴스 할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리턴 할 때 시간이 더 조금 걸리고 퀵 리턴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이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타임 레이시오 전진 대비 후진 시간비 해가지고 이게는 그냥 타임 레이시오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그걸 또 묻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여기서 좀 잠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구학에 관련된 문제들은 많은 문제들이 기하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하학적인. 그리고 기구학과 관련된 것들은 많은 경우에 설계를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설계 문제라는 거는 해석 문제와는 달리는 해석 문제는 이러하면 답이 뭐냐 하면 하나 딱 유니크하게 주어지는데 설계 문제는 답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가 여러 개에서 그 중에서 몇 개는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도 하나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될 텐데 그건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더 자유도가 많은 거예요. 설계 문제는 자유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설계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더 쉬워야 되는데 쉽게 생각을 안 하죠.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안 해요. 답이 하나로 나오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고 답이 여러 개 나오면 오히려 더 헷갈려 해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답이 여러 개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능성마다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설계가 어떤 장점을 갖고 어떤 단점을 갖느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다양한 종류의 그 설계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자네 뭐 질문하려고 그랬지? 전달각, 트랜스미션 앵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전달각. 우리말로는 전달각, 영어로는 트랜스미션 앵글.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장에서 또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은 모빌리티, 운동성에 대해서 배웠죠. 운동성.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그때 얘기할 때 모빌리티라는 단어는 정성적인 의미를 갖는 거다. 즉 운동성이라는 건 정성적인 거. 그 운동성을 정량화해서 나타나는 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자유도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기구의 자유도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는 게 이제 초기에 이 분야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그 관심사의 결과로 후츠바하라는 사람이 그 기준식을 하나 제시하게 되고 그 기준식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많은 기구들의 자유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그 기준식이 맞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한다고 그랬고 그 맞지 않는 경우는 그 어떤 특수한 지오메트리 때문에
특수한 지오메트리이기 때문에 자유도가 추가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는데 그런 기구들을 우리가 역설기구, 파라독시얼 미케니즘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예제들은 이제 그래서 그 자유도를 좀 계산을 해봐라. 여기 네 가지 예제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이거는 전부 링크하고 핀 조인트들로만 연결되어 있어요. 핀 조인트. 그래서 핀 조인트가 우선 링크 수가 몇 개인가 보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 붙여놨죠. 여러분 책에 붙여놨어요. 친절하게 링크 수가 6개라는 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첫 베이스 링크 1번. 항상 베이스 링크는 1번으로 적습니다. 1번이라고 적어요. 항상 베이스 링크는. 그건 베이스 링크는 1번이라고 적고 그 베이스 링크는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거다. 기구라는 것은 베이스 링크를 갖는 것을 우리가 기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첫 시간에 얘기를 할 때. 자, 그래서 이 베이스 링크. 그다음에 2번 링크. 일반적으로 2번은 보통 인풋 링크로 사용하는 경우가 보통 관례적입니다. 꼭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관례적으로 기구를 다룰 때는 2번 링크를 보통 인풋 링크, 입력 링크로 사용합니다. 기구가 그 자유도가 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여러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기구를 만들 때 관심이 있는 기구는 일자유도 기구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 인풋 링크를 돌리면은 나머지가 다 정해져야 되죠. 정해져야 모션을 내가 제어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걸 돌리는데 여전히 자유도가 있어서 지멋대로 막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움직임을 내가 제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드는 기구는 일자유도 기구들입니다. 일자유도. 물론 이자유도를 갖고 이자유도 기구를 만들고 두 개의 인풋을 줄 수도 있죠. 두 개의 인풋을. 두 개의 인풋을 주면은 이자유도가 두 개의 인풋으로 결정돼 보니까 나머지가 결정돼 버리죠. 그런 기구들은 그러나 잘 쓰지 않아요. 잘 쓰지 않아요. 이자유도 아주 양쪽에서 돌리면서 운동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구들은 잘 쓰이지 않아요. 여태까지 그런 기구들은 별로 쓰이는 예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그런 기구들의 용도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개의 자유도를 가지면 얘를 돌리는 속도와 얘를 돌리는 속도를 두 개를 달리함으로써 이 움직임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해져 버리죠. 정해진 움직임을 두 개의 인풋을 내가 달리함으로써 정해진 인풋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만 하면은 얘가 돌아가는 동안 나머지는 항상 똑같게 결정되지만 두 개의 인풋 링크를 가지면 얘하고 얘를 어떤 식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결정되긴 하지만 그 얘 둘을 돌리는 거에 따라서 그 운동이 완전히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이제까지 그런 그 이자유도를 갖는 링크들을 입력 링크를 두 개 써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사용을 안 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기구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일자유도로 충분한 링크들이고 그래서 복잡하게 그렇게 이자유도까지 만들어서 쓸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자유도까지 가게 되면 지금 일자유도도 잘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더 복잡해지니까 잘 쓰질 못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것 뿐이지 그거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구들이 다 일자유도 기구들이에요. 사실은 답을 구한 걸 보면 다 일자유도.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링크 수는 6개 그리고 조인트 수가 근데 이게 다 핀 조인트라고 그랬죠. 핀 조인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자유도만 허용하는 조인트죠. 일자유도만. 그래서 핀으로 딱 꽂혀 있으면 얘가 돌아가는 운동만 가능하죠. X방향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Y방향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못 움직이고 회전 운동만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조인트예요.
그런 조인트를 J1 타입 조인트라고 그랬죠. 일자유도만 허용해주는 J1 타입 조인트. J1 타입 조인트는 따라서 일반적인 링크가 평면에서 세 개의 자유도를 갖는데 X방향, Y방향, 회전 방향. 근데 하나의 자유도만 허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구속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유도, 총 자유도에서 J1 타입 조인트가 있으면은 두 개씩, 그거 하나당 두 개씩 구속 조건에 의해서 자유도가 줄어든다. 그게 그렇게 해서 유도된 식이 쿠츠바 기준식이죠. 쿠츠바 기준식.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핀 조인트 수가 몇 개인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래서 쿠츠바 기준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여기 보면 J1 타입 조인트만 7개고 토탈 바디 수가 6개. J2 타입은 없어요. J2 타입. 이자유도를 허용하는 조인트는 여기는 이 기구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식에다 쿠츠바 기준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자유도가 3 곱하기 6 빼기 1 빼기 2 곱하기 7 그리고 이자유도 허용하는 놈은 없으니까 0 이렇게 돼서 그 자유도가 1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유도가 1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문제는 굉장히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이죠. 이건 아주 쉬운 문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좀 더 복잡해 보이죠. 그러나 뭐 기본적인 성격은 똑같아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저게 몇 개 있나 링크가 몇 개 있나 보니까 여기 번호를 다 붙여놨죠. 8개 있고 지금 여기 1번이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놈이 지금 여기에 붙어 있다는 얘기, 얘는 안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1번 링크가. 그래서 8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8개가 있다. 그래서 링크는 8개. 그 다음에 조인트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10개. 하나, 둘, 셋, 넷. 잘 세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잘 세요. 하나 잘못 쓰면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집어넣으면은 여기 집어넣었죠. 또 핀 조인트만 있으니까 또 J1 타입 조인트만 있는 거예요. 10개. 바디 수는 8개. 그래서 3 곱하기 8 빼기 1, 3, 7, 21 빼기 2 곱하기 10개의 조인트, 1자유도 조인트. 이건 없고, 2자유도 허용하는 조인트는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21에서 20, 그러니까 1. 그래서 또 1자유도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쿠츠바 기준식에 의해서 제가 1자유도, 즉, 2번 링크를 하나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나머지 모든 위치가 다 결정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그래서 그렇게 움직일까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움직일까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 링크를 보면 얘는 바디 수가 여기 베이스 1번 베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핀 조인트로 되어 있는 건데 이 핀 조인트로 이 7번 같은 경우는 1번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베이스에. 그 다음에 그 마찬가지로 얘도 2번도 얘가 마찰차인데 이 마찰차도 지금 1번에 이 핀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고, 얘도 3번 이 마찰차도 지금 여기를 통해서 핀 조인트로 1번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그리고 여기 링크 있어요. 그래서 링크 수를 보면은 베이스 링크에다가 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개. 그래서 토탈 7개의 링크가 있다. 시스템에는 7개의 링크가 있다. 그리고 조인트 수는 몇 개냐? 여기 핀 조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핀 조인트가 8개 있어요. 그리고 얘하고 얘 사이에 이 문제는 여러분 책에는 뭐 명확히 해놓지는 않았지만 얘하고 얘가 서로 미끄러지지 않고 롤링 컨택하고 있다. 롤링 컨택하고 있다. 자, 롤링 컨택 조인트는 그러니까 접촉, 구름 접촉 조인트는 일자유도만 허용하는 조인트죠. 일자유도만. 구름자유. 얘가 미끄러지면서 접촉하고 있으면 이자유도를 허용하죠. 슬라이딩 컨택하고 있으면 미끄럼 접촉할 때는 이자유도를 허용하지만 얘가 미끄러지지 않고 이렇게 굴러만 간다 그러면 일자유도밖에 허용을 안 해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도 그 얘기가 머릿속에서 금세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그 물리나 역학적인 개념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계과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 뭐 동생들이라든지 무슨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기계과 온다고 그러면은 제일 물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너 물리 잘하냐 이거 물어봐야 돼. 물리를 잘하든지 좋아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잘하면서 좋아하면 그건 뭐 금상첨화고 금상첨화고 제일 그러면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으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대성하기도 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잘하는데 별로 싫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 대성 못해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하면은 계속 저걸 하죠. 근데 그 갭이 너무 크면은 살리에르처럼 되는 거죠. 살리에르처럼 돼. 갭이 너무 크면은 좋아하는데 못하면 살리에르가 누군지 모릅니까? 대부분 아마 아마디우스에 보면은 그 모차르트를 그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기 그런 재능은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거죠.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면 그래서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아요. 지나치면. 근데 지나쳐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의지가 그걸 이겨낼 정도로 그러면 대성할 수 있어요. 또 대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의지는 약하면서 좋아하기는 무지하게 좋아하면은 그러면 그 아주 진짜 좌절합니다. 좌절. 그걸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보세요. 내가 뭘 좋아하나? 내가 그걸 좋아하는 만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너무 좋아하는 거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이 될 수 있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롤링 컨택이기 때문에 얘도 롤링 컨택 조인트는 참고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로어 페어, 하이어 페어 할 때 하이어 페어라고 그랬죠. 하이어 페어. 고차 대우. 핀 조인트는 저차 대우. 뭐 꼭 그거를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이 문제들 중에서 뭐 어느 게 하이어 페어고 어느 게 로어 페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걸 그렇게 꼭 구분해야 되나? 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걔네들이 자유도를 얼마나 구속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얘도 하나의 핀 조인트하고 똑같이 두 개의 자유도를 구속해 버리기 때문에 토탈 보면 두 개 자유도를 구속하는 놈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마디수는 7개고 여기 나와 있죠. 제일 밑에 마디수는 7개고 일자유도만 허용하는 그 조인트 수가 9개나 되니까 갖다 대입해보면 0이 나와요. 0이 나와. 자유도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유도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마찰차 에이제를 전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면서 요거 자체가 얘네들 없이 얘네만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역설기구라고 배웠죠. 역설기구. 만일에 이 마찰차 이 동그란 놈이 이렇게 두 개가 동그랗게 원으로 이렇게 다 있는 게 아니고 한 놈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라면은 두 개가 못 움직이죠. 못 움직여요. 그 일반적인 경우에는 못 움직인다는 영자유도밖에 없다는 게 맞아요. 근데 하필 이 기구는 그렇게 임의로 생긴 놈이 아니라 두 개 마찰차 두 개가 다 갖고 있는 놈이 임의로 생긴 쉐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그란 쉐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의 그 자유도가 더 발생하는 거죠. 원래는 못 움직이는 건데 걔가 자유도가 더 발생한다. 그랬죠. 그 얘기를 전에 수업 시간에 했는데 벌써 그때 잘 안 듣고 벌써 까먹고 벌써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벌써 의아한 눈초리가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때 얘기할 때 잘 안 들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뭐 이게 뭐 중앙에다가 붙여놓나 동그란 놈 중앙에 붙여놓나 토폴로지로 보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롤링 컨택이라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미끄러지지 못하면은 못 움직이는 거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마찰차로 돼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뿐이지. 이런 특수한 지오메트리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얘도 쟤하고 똑같은 그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지만 얘 못 움직이잖아요. 이게 제너럴하는 거죠. 이게 제너럴. 일반적인 경우죠. 이건 아주 특수한 지오메트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수한 지오메트리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자유도를 갖는 이런 기구를 역설기구라고 한다. 그래서 사실상 이놈은 일자유도를 갖는 거죠. 쿠츠바 기준식에 의하면 0자유도라고 계산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일자유도를 갖는 그런 기구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 번째 기구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다 우리 평면기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지금 이게 축이 돌고 있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린 공간기구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공간기구, 평면기구. 즉 얘가 이렇게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또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여기도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가 하나 있고 여기도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가 하나 있구나.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를 갖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슬라이딩 조인트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핀 조인트를 역학적 용어로 다른 용어로 레볼루트 조인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레볼루트 조인트라고도 얘기를 하네. 레볼루트 조인트. 이거를 그 평면에서는 핀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슬라이딩 조인트라고 평면에서 보통 슬라이딩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이놈이 공간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이게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는 이렇게 미끄러지는 건데 여기에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건 사실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하나 더 해놨다고 해서 이게 조인트가 하나 더 있는 게 아니죠. 만일에 얘하고 이 평행하지 않다면은 못 움직이죠. 못 움직여요. 그렇죠? 못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는 얘하고 얘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바디가 이렇게만 움직이게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 수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아니라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는 일자유도만 허용하는 조인트죠. 일자유도만 허용하는 조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의 움직임만 허용하죠. 그 미끄러지는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도 못 움직이고 회전도 못해요. 그래서 일자유도만 허용하는 조인트. 이게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가 세 개가 있어요. 그거 말고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에 얘 2번 바디하고 또 요놈하고 사이에 3번 바디인가요? 요거하고 사이에 요걸로 핀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얘하고 4번하고 또 얘하고 사이에 여기 핀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도 보면은 그 두 개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 얘하고만 놓고 보면은 얘 때문에 얘가 고정돼 있다면 얘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자유도를 허용하는 조인트죠. 이자유도를 허용하는 J2 타입 조인트예요. 제가 J2 타입. 그래서 J2 타입 조인트가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두 개가 있다 이거죠. J2 타입 조인트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J1이 3개,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 3개, J2가 2개 해서
쿠츠바 기준식에다 대입하면 1자유도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 문제에서는 뭐 이게 뭐 로우 페어냐 하이 페어냐 또 이걸 따지는 적이 있는데 이 사실은 로우 페어 하이 페어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놈이 스트레스가 어디 더 많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기준으로 만들어진 저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딱 접촉점에서 스트레스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요 놈을 요 두 개는 하이어 페어로 볼 수 있고 여기 트랜슬레이션 조인트 세 개는 로우 페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도 괜찮고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자유도를 어떻게 잘 계산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1번이 어떤 거냐고? 여기 있지. 너는 못 보고 있지만 난 보여. 여기 1번이 있어. 요 1번 베이스 링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 아주 용기 있게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기도 모르면서 가만히 질문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좋은 질문.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면은 질문을 하세요. 반드시. 모르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거는. 뭐가 진짜 창피한 거냐? 모르면서 창피당할까 봐 질문 안 하는 게 진짜 창피한 거예요.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 다 잘 알겠어요. 근데 왜 내 그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이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나는 이걸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너무 당연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간 거예요. 나한테는 너무 당연하고 설마 그런 질문이 나올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익숙해진 사람한테는 당연한 게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당연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질문하세요. 그래야 이게 확인을 하고 자기 몰랐던 걸 확실히 알고 지나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모르면서도 내가 괜히 질문했다가 혹시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남들은 다 보니까 다 점잖게 앉아가지고 다 이해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창피하다 해서 질문 안 하는데 그거 창피한 게 아니에요. 질문하는 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지금 이것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를 까맣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 다 베이스 링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바디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들 이것도 좀 베이스 링크예요. 이거.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이놈이 베이스 링크들이에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링크예요. 하나의 바디예요. 하나의 바디. 베이스 링크 그래서 하나 있는 거예요. 보통 베이스 링크를 표시할 때는 위에도 그랬지만 다 이렇게 까맣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이것도 까맣게 해놨죠. 여기도 까맣게 해놨죠. 베이스 링크. 이게 고정된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바디예요. 하나의 바디. 자, 뭐 그 다음 문제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슬라이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더죠. 여기 이 슬라이더가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가 하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슬라이더하고 이 링크 사이에 핀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핀으로 연결되어 있고 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근데 이거 보면 말이죠. 여기 이 핀이 얘하고 얘 연결하는 핀이 하나 있고 또 얘하고 얘 연결하는 또 핀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핀이 사실은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더블 조인트라고 해서 이중 조인트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더블 조인트를 잘못 자기가 세 가지고 쿠츠바 그 자유도를 잘못 계산해 놓고 나서 이거는 실제 자유도하고 안 맞으니까 역설기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 계산해 놓고 나서 역설기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하고 이 베이스 사이를 얘가 연결을 하는데 이 링크하고 베이스가 연결되는데 여기 이렇게 홈이 있어가지고 여기 핀이 있어서 얘하고 얘는 이 베이스에 대해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자유도를 허용하는 J2 타입 조인트예요. J2 타입. 앞에서 봤던 거와 똑같은 겁니다. J2 타입 조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산한 걸 보면은 여기 조인트 수가 여기 트랜스레이셔널 조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J1 타입 5개가 있는 거죠. 한 번에 연결한다는 게 무슨 소리지? 그렇지. 왜? 뭐 얘가 하나로 연결해도 얘하고 얘 사이에 얘하고 얘가 둘이 서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얘하고 얘도 서로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더블 조인트지. 앞에 이 더블 조인트 소개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로 연결했어요. 2개로 연결한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가 얘하고 얘 사이를 여기다가 딱 그려놓고 얘하고 얘는 그 옆에다가 그려놓고 2개 그릴 수도 있는 거죠. 2개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위치에 있을 뿐이에요. 2개가. 2개가. 그래서 이건 더블 조인트예요. 그러니까 핀 조인트가 2개 있는 겁니다. 더블 조인트. 더블 조인트가 이중 조인트가 뭐다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유도만 허용하는 조인트가 5개, 그 다음에 여기 이자유도 허용하는 조인트가 1개, 대입하면 일자유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쿠츠바 기준식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별로 없고 찬찬히 몇 종류의 문제들만 이렇게 풀어보면은 뭐 식은 죽 먹기입니다. 식은 죽 먹기. 자, 요거 또 다른 예제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핀으로 여기 까맣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1번 베이스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거 핀으로 얘가 그래서 핀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핀 하나 5개. 그죠? 5개.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얘는 얘하고 얘 사이의 움직임이 이런 방향으로만 트랜슬레이션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회전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자유도를 허용하는 조인트예요. 그죠? 이게 홈이 꼭 이 위의 문제처럼 스트레이트로만 있어야 이자유도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홈이 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홈이 뭐 파이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디 수는 여기 1번 베이스 링크, 2번, 3번, 4번, 5번. 그죠? 5개의 링크. 5개의 링크고, 그 다음에 조인트 수는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일자유도 허용하는 조인트 5개. 그 다음에 이자유도 허용하는 조인트 1개. 그래서 쿠츠바 기준식에다 집어넣으면 일자유도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디가 5개인가? 여기 베이스 링크 1개. 베이스 링크 1개. 익숙해질 때까지. 이 베이스 링크나 이 베이스 링크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1개, 2개 이렇게 하면 안 돼. 1개, 2개 하면 안 돼. 베이스 링크는 1개. 그게 걔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하나야. 안 움직이는 거는 얘도 안 움직이고 얘도 안 움직이는 걔네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쿠츠바 기준식이 뭐 1장에서는 뭐 아주 그 파퓰러한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파퓰러해요. 자, 여기도 보면은 얘가 1번 베이스 링크죠. 베이스 링크 이쪽도 1번. 여기 안 움직이는 너 안 움직이는 같은 베이스 링크고. 그다음에 얘는 3번은 이 1번 위를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미끄러지는 슬라이딩 하고 있어요. 3번. 슬라이딩 하고 있는 그런 저겁니다. 그런데 슬라이딩 그러니까 일종의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얘가 회전을 못 하잖아요. 3번이 1번에서 회전 못 하죠. 그러니까 슬라이딩 컨택 조인트하고는 달라요. 슬라이딩 컨택 조인트 얘네들이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이런 경우하고 다르죠. 걔는 미끄러지는 경우는 이렇게 미끄러질 수도 있고 돌 수도 있고 두 자유도가 되지만
얘는 미끄러질 수만 있고 얘는 돌지는 못하죠. 돌지 못해요. 이게 돌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렇게 그려놓으면 안 되죠. 이렇게 그려놓으면 안 되죠. 이게 돌 수 있다 그러면 뭐 얘기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사실상 1번과 3번 사이에는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림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혹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핀 조인트 한 개, 여기에 핀 조인트 한 개, 하나, 둘, 세 개,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이자유도 허용하는 조인트라고 했죠. 이자유도 허용하는 조인트. 요거 얘하고 얘 3번, 2번하고 3번 사이에 여기 핀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3번을 고정시키고 2번을 움직이려면 2번이 회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자유도 허용하는 조인트예요. 자, 마지막으로 3번과 4번 사이는 사실은 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해줘서 저거지만 3번과 4번 사이는 사실은 얘가 자유도를 가지려면 얘가 미끄러져야 돼요. 슬라이딩 컨택 3번과 4번은 4번이 3번 위에서 이렇게 돌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건 이자유도를 허용하는 조인트예요. 그래서 이자유도를 허용하는 조인트가 두 개. 그러면은 여기 그 토탈 바디 수가 4개, 그리고 일자유도 허용하는 조인트가 하나, 둘, 세 개. 그다음에 이자유도 허용하는 조인트가 두 개.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자유도가 토탈 1개.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몇 개 해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후지마 기준식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 원래 앞에 그 문제로 돌아가서 타임 레이시오 계산하는 문제가 1에 15번으로 주어져 있어요. 타임 레이시오. 아까 타임 레이시오가 뭐라고 그랬죠? 그 두 개의 각도, 어드밴스 할 때 돌아간 각도, 인플링가 돌아간 각도하고 다시 리턴 할 때 돌아간 각도의 비율, 그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아까 푸사이2가 228점 얼마고, 그 다음에 푸사이4가, 그리고 푸사이2가 40점 얼마고, 그래가지고 푸사이4에서 푸사이2를 빼면 지금 여기 나온 알파 값이 188점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바퀴 뺑 도는데 360도니까 360에서 요거 빼면은 요 171.5가 나오고, 결국은 이 두 개 앵글의 베타분의 알파, 이게 보통 얘기하는 그 타임 레이시오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1보다 크면은 퀵 리턴 미케니즘이다. 이렇게 급속 귀환 기구, 우리말로 급속 귀환 기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계산하는 타임 레이시오 계산하는 문제. 앞에 문제하고 연결돼서 타임 레이시오까지 한꺼번에 계산해라. 그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타임 레이시오에 대한 컨셉을 분리해서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것 뿐이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 문제 1에 20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설계 문제예요. 설계 문제가 골치 아프죠. 설계 문제가 골치 아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계 문제는 자유도가 훨씬 더 많으면서 하나로 결정이 안 돼요. 답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크랭크, 락커, 호버 링키지를 가지고 퀵 리턴 미케니즘을 만들어라. 근데 그 타임 레이시오가 1.2다. 1.2가 되는 퀵 리턴 미케니즘을 갖다가 크랭크, 락커 기구로 만들어라. 락커, 이렇게 크랭크가 이렇게 도는 동안에 락커가 어드밴스 했다가 다시 돌아갈 때 더 빨리 돌아가고 하는데, 그 비율이 어드밴스 하는데 걸린 시간에 비해서 돌아가는 시간이 비율이 1.2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가 주어졌냐면은 락커의 랭스는 2.5로 해라. 그리고 락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각도는 60도로 해라. 그것만 주어졌어요. 나머지는 그리고 알아서, 그리고 나머지 링크들, 그러니까 락커의 길이는 2.5로 주어졌으니까 나머지 길이들은 네가 알아서 계산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락커를 갖다가 이게 60도만 움직인다 그러니까 락커가 이게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 60도, 이게 60도가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락커가. 그 다음에 크랭크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돌 때 커플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얘가 도는 동안에 얘가 락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보면은 제일 여기까지 왔을 때가 이 크랭크가 여기 왔을 때 이게 평행이 됐을 때 여기 제일 이쪽 토글 포지션까지 온다고 그랬죠. 토글 포지션까지 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얘가 뺑 돌아서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 크랭크가 여기까지 왔을 때가 얘가 제일 여기까지 와서 이것도 또 하나의 토글 포지션이죠. 토글 포지션이 여기하고 두 개예요. 토글 포지션이.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Q가 1.2가 되게 만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알파하고 베타하고 B가 알파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알파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베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예요. 그 두 개 B가 1.2가 되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베타분의 알파가 1.2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면 알파 베타는 계산이 돼요. 그냥. 이거는 뭐 퀵 리터미니즘이니까 타임 레이셔가 주어지면 알파 베타는 그냥 계산이 되는 거죠. 뭐 식에 의해서 그냥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알파. 자, 그래서 알파가 196.4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파가.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6.4도라는 얘기는 이게 180도니까 얘가 몇 도라는 얘기냐면 요 세타가 여기 계산한 것처럼 세타가 여기서 180을 빼주게 되면 16.4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세타가 16.4도가 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세타가 16.4도가 되게.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미지수예요. 뭐 정해지지 않았어요. 얘 크랭크의 길이도 안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 크랭크가 말이죠. 크랭크가 여기 락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선에서부터 이 크랭크 센터까지 이 옵셋된 양, 이걸 B라고 여기서 표시를 하고, 크랭크 길이는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커플러의 길이는 D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의 중심서부터 이 회전 중심, 아웃풋 링크의 락커의 회전 중심서부터 크랭크의 회전 중심까지 평행 거리를 L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세타에 관련된 식들을 갖다가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도를 하냐? 자, 보면은 이 세타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이 세타는 요 각도하고 요 각도의 차이죠. 요 각도하고 요 각도의 차이예요. 여러분 중에는 저 중학교 때 기하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흐리멍텅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요 각도하고 요 각도의 차이입니다. 같은 선에 대해서 이 선과 이 선이 어떤 각도를 하면 그 차이는 이 선과 이 선의 차이 나는 게 바로 얘하고 차이가 되는 거죠, 당연히. 기하학적으로 당연히 그렇죠. 그 뭐 중학교 때 그 증명하던 그걸 돌아갈 필요도 없이 너무 빤한 거죠. 그래서 결국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요 세타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죠. 요거는 여기까지 왔을 때가 요 각도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요 삼각형에서 말이죠. 요 삼각형에서 얘가 이 D에서 원래 커플러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죠. 거기다 크랭크의 길이가 요거니까 D에서 R을 뺀 게 요 길이에요. D에서 R을 뺀 게 요거. D에서 R을 뺀 게 요 사선 길이고, 그 다음에 요게 B가 또 저거니까 D 빼기 R의 자승 더하기 B의 자승은 요거는 얼마예요? 요거는 L에서 요게 지금 여기 2.5죠. L에서 1.25를 뺀 값이죠. L 빼기 1.25의 자승이죠. 그죠? L 빼기 1.25의 자승이에요. 이 각도만 계산하려면은 L 빼기 1.25에서 분의 B가 탄젠트 이 각도죠. 그 탄젠트 각. 그러니까 아크 탄젠트 L 빼기 1.25분의 B. 이게 이 각도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일 머리 토글 포지션, 다른 토글 포지션이니까 얘는 뭐가 되느냐면은 이거는 R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R 플러스 D. 그래서 커플러가 제일 저 끝까지 이렇게 늘어났을 테니까 이게 요건 크랭크 기기 R 플러스 D. 그리고 요거 B고. 여하간 요거는 2.5예요. 그러니까 요게 L 플러스 1.25 분의 B가
요 각도죠, 요 각도. 그죠? 그러니까 L 플러스 1.2분의 B가 요 각도예요. 그 두 개의 각도의 차이가 아까 세타라고 그랬죠. 그게 196도에서 180도 뺀 값이 요 세타인데 이걸 라디안으로 표시해야 되죠. 라디안으로. 라디안은 1라디안이 몇 도입니까? 파이분의 180도예요. 파이분의 180, 1라디안이. 그러니까 그걸로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 요 값이 나옵니다. 자, 이거 풀려면은 그냥은 안 풀리죠. 자, 이 식이 하나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식들이 사용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삼각형에서 말이죠. 삼각형에서 직사각형에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 쓴 게 이겁니다. 아까 금세 설명한 요 직사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쓴 게 요 관계식이고, 요 직사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쓴 게 요 식이에요. 세 개 식이 나와요. 자, 여기서 내가 지금 L이나 B나 D나 R이나 이건 내 마음대로 다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식이 지금 3개밖에 없는데 이건 4개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풀어야 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게 이렇게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이게 잘 나오느냐 하는 거죠. 제일 먼저 내가 L을 적절한 값으로 정해요. 그냥 3.75. 이것도 적절한 값이라는 게 그래도 기하학적으로 눈을 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 값은 되겠다 하는 걸 여러분이 잘 해서 해야지. 아무거나 막 고르면 안 돼요. 뭐 이걸 갖다가 0.1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물리적인 의미가 없는 숫자를 막 사용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정하면은 여기 L이 정해지면은 요 식에서 B는 정해지게 돼 있죠. 물론 이거는 쉽게 그냥 계산 안 되니까 여러분 계산기 쓰는 수밖에 없어요. 계산기 써서 세타를 계산해야 되죠. 이거 계산기 써서 계산을 해보면은 B가 얼마로 나오면 1.894로 나와요. 1.894로. 그러면 계산기 써서 계산해서 여기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거꾸로 이걸 L과 B를 대입해서 요 세타가 이렇게 나오는지 계산해보면 계산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가 이렇게 결정되고 나면 이제 이 식에서 L과 B가 결정이 됐어요. 그럼 D하고 R만 남은 거죠. D하고 R만. L과 B를 대입하고 나면은 뭐의 어떤 숫자 D 플러스 R은 루트 요거 D 마이너스 R은 루트 요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 값들이 바로 요거예요. D 플러스 R은 5.374 347 D 마이너스 R은 3.136 그러면 여기서 요거 더해주면은 2배 D가 되죠. 그래서 D 계산하고 R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L을 뭘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다 값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결정되지 않아요. 설계 문제는. 자, 그러면은 설계 문제에서는 이렇게 자유도를 주는 대신에 뭘 찾으라고 그러느냐면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여기 요게 트랜스미션 앵글이라고 그랬죠. 트랜스미션 앵글. 이 트랜스미션 앵글이 혹시 전 시간에 얘기했던 45도에서 50도 사이는 돼야 된다. 작아도. 그거보다 더 작아지는 않나. 이런 거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 그게 작아진다 그러면 못 쓴다 그랬죠. 트랜스미션 앵글이 너무 작아지면은 미케니컬 어드밴테이지가 작아져 가지고 이쪽에다가 모터 달고 입력 링크를 돌릴 텐데 여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어떤 그런 트랜스미션 앵글이 작아지는 포지션에서는 이 모터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린다.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해야 되고 그 외에도 이 설계하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돌 때 여기에 걸리는 힘들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해 가지고 뭐 응력이 굉장히 어떻게 하면은 어떤 종류의 값으로 하는 게 응력을 발생하는 최대 응력을 줄여줄 수 있을까? 그런 요구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 L을 내가 정하는 걸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되죠. L의 값에 따라서 그 응력 값들이 변할 테니까 다. 그러면 여기 이 기구에서 발생하는 응력 값이 최소가 되는 그런 L 값을 찾아야 돼. 그러면 그 L 값 찾아가지고 그 L 값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B 결정되고 하면은 응력도 미니마이즈 되면서 움직이는 동안에 발생하는 응력도 줄여주면서 내가 원하는 이런 퀵 리턴 미케니즘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는 여기서는 여러분이 기구학을 배울 때는 그런 내용들은 여기서까지 다루지 않지만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게 많은 걸
다루진 않지만 실제 필드에 나가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퀵 리턴 메커니즘이라는 건 기능의 얘기죠. 기능. 얼마나 갔다가 빨리 돌아오느냐 그 얘기죠. 기능의 얘기지만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설계라는 건 내구성의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중에는 이제 기능하고 내구성이 공학적인 중요한 중심 두 개의 축이라면은 그 외에 경제성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사실은 기업에 가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는 더 중요한 게 경제성이에요. 굉장히 기능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었다. 내구성도 훌륭하다. 근데 가격이 10% 올라간다. 그럼 절대 채택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만드는데 자동차가 한 10,000개, 10,000개 정도의 부품으로 돼 있다. 그럼 한 2천만 원짜리 차면은 하나의 부품당 평균 단가가 2,000원이에요. 2,000원. 그러니까 자동차 만들면서 이 자동차 성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 부품을 갖다 이렇게 바꾸면 성능이 훌륭해집니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모든 걸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그 부품 하나당 10% 올리다 보면 자동차 값이 10% 올라간다는 얘기죠.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얘기죠. 경제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반드시 설계를 할 때는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있어요. 나중에 메인터넌스도 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스페이스를 배치하는데 나중에 고칠 걸 생각하고 그 모양을 잘 만들어야지. 그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성능만 우수하게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정비하는데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고 정비하기 무지하게 나쁘게 됐다. 그런 차 과거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곤란하죠. 그러면 그런 차는 다시는 커스터머들이 입소문 나서 안 사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구학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주로 기능을 앞에 부분에서 이제 기능과 관련된 움직임을 내가 원하는 움직임 만들어내겠다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내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힘이 걸릴 것인가를 알아야 내가 내구성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내구성과 관련된 그 두 가지만 사실은 배우고 있는 거고 그거 두 가지가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